네, 자, 이번에는 펑션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으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이름을 칠게요.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객체 생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셔널이라고 하는 익명 이너 클래스,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 인터페이스는요, T 타입을 받아다가 R 타입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네릭 타입 자체가 두 개고,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출력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펑션 스트링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건 인티저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얘는 입력으로 스트링 타입을 받아다가 리턴은 정수를 리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F new function. 자, 똑같이 string integer 라고 쓰겠습니다. 자, 완성시킬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자, 여기서 미완성인 메서드 완성시켜야 되겠죠? 자, apply. 자,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고요. 네. 임포트를 안 해가지고 잠깐 안 보였네요. 메서드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apply라고 하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추가됐죠. 이게 미완성 메서드입니다. 이 미완성 메서드를 완성시키면 되는 거죠. 자, 스트링을 받았죠. 스트링을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인티저로 리턴할 겁니다.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문자열의 길이만, 문자열 길이 자체가 숫자로 나올 테니까, 정수로 나올 테니까, t.length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pply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는 length를 그냥 바꿔서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호출해 보도록 할까요? tf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appl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내가 글자로 안녕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출력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길이가 2일 테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입력으로 스트링을 집어넣었지만 출력으로는 숫자를 얻어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바로 펑션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샵 2번 이제 람다식을 표현할 겁니다. 자, 펑션 tr이라고 하는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 이 펑션에 대한 기본형이죠. 람다식 표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샵 1번에서는 기본형을 할게요. 기본형. 자, 기본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표현되어져 있던 이거를 그대로 람다식으로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위에 거 그대로 쓸까요? 펑션만큼을 쓰고요. 이만큼을 쓸게요. F1이라고 하겠습니다. 는 여기는 지금 T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만큼을 그대로 그냥 카피할게요. 결국에는 기본형을 그대로 익명 이너 클래스를 썼던 방법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람다식 기호 잡입해 주고요. 이제 좀 생략할게요. 입력 매개 변수의 타입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매개 변수 하나일 때는 소괄호 생략 가능합니다. 리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명령이 하나인 경우에는 리턴과 함께 이렇게 삭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본형은 이게 다예요. 자, 여기 뭐 t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러분들 str이라고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여기 t니까 t로 써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은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기본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f1.apply 여기다 안녕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실행되는 결과는 똑같이 2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 쉬어가지고 다 그 개수를 리턴하는 게 결국에는 이 apply가 하는 일이니까요. 여기 length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확장형입니다. 근데 확장형이요. 펑션 같은 경우는 확장형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다시 확장형입니다.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풋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웃풋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입력이 고정된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입력이 고정입니다. 자, 입력이 고정이라고 함은 얘는 지금 T 타입을 받아다가 R 타입으로 리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T가 고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T라고 할게요. 괄호 열고
여기다 t라고 쓰겠습니다. t가 고정이 된 겁니다. r만 그때그때 계속 상황이 바뀌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확장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int 펑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더블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r이 고정된 거죠. 이 r이 더블이 되라는 소리고요. 이 t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고정이니까 int가 이렇게 고정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f2는 넘버 int를 받아다가 그냥 더블로만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뭘 바꾸는 거예요? int를 가져다가 더블로 바꾸는 코드겠네요.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이게 int 펑션입니다. 결국에는 원래는 t를 받아다가 r로 바꿔야 되는 건데 t를 받아다가 r로 바꿔야 되는 건데 r이라고 하는 놈은 더블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더블로 바꾼 거고 t는 아예 없어지고 그게 int로 고정된 겁니다. 그럼 제네릭이라고 하는 타입 변수는 하나로 고정된 거죠. r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그대로 카피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3, 4 이렇게 해볼까요? 자, 롱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 지금 계속 패턴이 비슷하죠. 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롱 펑션. t가 롱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은 뭐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블이죠. 자, 이건 스트링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롱을 받아다가 스트링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펑션이죠. 그럼 여기 첫 번째 num이라고 하는 놈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롱이 되죠. 그럼 여기 결과적으로 리턴해야 되는 놈은 어떤 걸 리턴해야 돼요? 스트링을 리턴해야 되겠죠.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놈을 리턴하는 방법으로는 스트링의 정점 메서드로요, value o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무슨 값을 써주면, 기본 자료를 써주면 그게 다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num 하게 되면 얘는 롱이라고 하는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여기 대문자, 소문자로 됐네요. 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롱 펑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롱을 받아다가 스트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정의된 거죠, 펑션으로. 자, 이번에는 더블 펑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더블로 바꿀게요. 그럼 더블 펑션이면서 이번에는 인티저로 바꿔볼게요. 더블을 인티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더블을 int 이렇게 바꾸는 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um이라고 하는 놈은 더블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int로 바꿀 거니까 int로 캐스팅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캐스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int long 더블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int, 출력이 더블, 입력이 long, 출력이 string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람다식을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by 펑션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by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몇 개라는 소리입니까? 2개죠. 그리고 출력이 하나니까 얘는 원래 2개짜리였는데 3개가 되는 거죠. T1, T2 이런 식으로 입력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T1과 T2를 받아다가 R로 바꾸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string, integer, string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그럼 얘가 무슨 의미일까요? 입력으로 스트링과 인티저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은 스트링으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스트링으로 받고 age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string, 여기가 string이죠. string이라고 하는 것 타입과 인티저를 받은 다음에 최종적인 출력으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은 string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string은 그냥 이 두 개를 그대로 연결해서도 스트링이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이름은 플러스 name 플러스 나이는 플러스 age. 자, 어차피 이만큼은 다 스트링이잖아요. 이만큼은.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요. 이만큼 전체가 다 스트링이니까 뭐 스트링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건 F5네요. 자, 이게 확장형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이 int로, long으로, 더블로 고정되어 있거나 입력이 2개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메서드를 호출해 보면 그 메서드는 다 동일한 메서드겠죠. 일단은 메서드의 이름은. 그럼 여기에 따른 결과들이 각각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타입에 대해서 변환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string이라고 하는 것과 잠깐 컴퓨터가 멈춰 있어 가지고요. 자, string이라고 하는 것과 int
받아다가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죠. 인티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의 메서드들은요, 기본 자료형을 리턴하는 게 아니죠. 기본 자료형도 있지만 스트링도 있고요. 여기도 스트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타입이 기본 자료형을 리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서드는 apply를 똑같이 쓸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f2.apply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얘는 int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f2는 int라고 썼고요. F3, F4, F5 그 다음에 F3는 롱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20L 정도로 할 거고요. 여기는 30.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F5는 데이터를 2개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바이니까 홍길동이라고 쓸 거고요. 인티저 값으로 16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 더블이니까 10.0이 나오겠죠. 인트를 더블로 바꿨으니까. 두 번째는 롱을 스트링으로 바꿨으니까 그냥 20이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자, 세 번째 거는 더블을 집어넣어서 인트로 바꿨으니까 30이라고 나올 겁니다. 소수점 날라갈 테니까요. 자, 마지막은 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나올 거고요. 나이는 16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개 보세요. 10.0, 20, 30, 이름, 나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펑션에 대한 확장형입니다. 펑션은 이렇게 입력이 고정되어 있는 확장형과 출력이 고정되어 있는 확장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력이 고정되어 있는 확장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카피하고 이번에는 2-2입니다. 자, 확장형인데 이번엔 출력입니다. 출력 R이 고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메서드 이름이 약간 달라요. 자, 어떻게 하냐면 toInt function 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 스트링 타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F6부터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입력이 T고 출력이 R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출력이 고정됐습니다. 뭐로? 인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이 인트로 고정되어 있고요. 제네릭 타입으로 넘겨주는 이 모든 타입은 다 누굴 얘기하냐면 인풋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답만 쓰게 되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 입력을 받아다가 인트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케이스로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str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다가 str.length 뭐 대표적으로 앞에서도 이런 예제 많이 썼으니까 결국에는 문자열 받아다가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해라. 그렇게 되면 문자열 스트링을 받아다가 인트로 출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임포트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to 이거 카피할까요?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에는 to long 펑션입니다. 패턴은 계속 내내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스트링을 받아다가 long 값으로 바꾸는 거네요. 이걸 더블로 바꿔볼까요? 더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아까가 스트링을 받아다가 인트로 바꾸는 거니까 얘는 더블을 받아다가 롱 값으로 바꾸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 더블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 롱 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넘버라고 써볼까요? 넘버를 받아다가 자, 넘버 값을 그냥 뭐 캐스팅을 해도 좋고요. 그 넘버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롱 밸류라고 하는 놈을 써서 바로 그냥 그 값을 롱 값으로 더블 값으로 그러니까 더블에서 롱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더블이라고 하는 이 객체 래퍼 클래스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거기서 롱 밸류로도 얻어낼 수 있고 인트 밸류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캐스팅을 해주는 메서드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7번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티저를 더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더블로 고정이 된 거고요. 자, 펑션. 자, 얘가 더블로 바뀌는 거고요. 인티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인티저. 그럼 F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요. 그러면 이 num이라고 하는 놈은 더블이라고 하는 값이, 인티저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그 인티저 값을 더블로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럼 더블로 바꾸는 방법은 또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더블 밸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제일 편하게 100.0으로 나눴어요. 그럼 인티저 나누기 더블 하게 되면 더블이 나오니까 얘도 더블이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인트 값을 더블로 바꾸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 타입을 더블로 바꾸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확장형에서 출력이 고정되어 있는 3개의 확장형 펑션 클래스입니다. 펑션 타입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출력 타입을 볼게요. 출력 타입은 기본 자료형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출력 타입이 그때그때 다르죠.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메서드가 달라진다는 소리겠네요. 기본형이 apply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pply as int, apply as long, apply as double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해가 가셨죠? 패턴이 내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F6라고 하는 것에다가 점을 땅 찍으면 이제 일단은 기본형 메서드는 apply가 될 거고요. 자, F6라고 하는 것은 int로 바꾸는 거니까 뱃속에는 apply as int라는 메서드가 있을 겁니다. 자, int 메서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입력값으로 스트링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을 넘겨줄게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5글자를 넘겨줬으니까 리턴 값으로는 그 길이가 리턴된다고 했으니 5가 리턴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번에는 F7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apply as long이죠. apply as long. 왜냐하면 long의 값으로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더블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럼 더블 값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한 값을 주면 되는 거고요. 뭐 이번에 조금 복잡하게 넣어볼까요? 58.254 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뭐로 바뀝니까? long 값으로 바뀌겠죠. long 값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테니까 결과값으로 얘는 58이라고 하는 값만 출력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to 더블 펑션입니다. 그럼 F8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 점 땅 찍으면 apply as double이라고 하는 놈이 있을 겁니다. 자, apply as double. 자, 더블이라는 메서드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인티저 값을 집어넣어주면 더블 값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25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얘는 숫자가 더블로만 바뀔 테니까 100.0으로 나눴어요. 100.0으로 나눴으니까 결과가 뭐가 나와요? 2.5가 나오겠네요.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배우시고 계셨는데 여기서는 확장형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형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T타입을 R타입으로 바꾸는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입력도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고 출력의 타입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확장형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입력이 고정된 거고 하나는 출력이 고정된 형태입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밑에 있는 결과가 5, 58, 2.5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조금 가독성을 위해서 한 줄만 띄우겠습니다. 다시 실행시키면 마지막 3개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미 저랑 같이 풀어봤던 대로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의 마지막입니다. 유너리 오퍼레이션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5번입니다. 자, 이름은 유너리,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이라고 쓸 거고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추가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유너리랑 바이너리에 대한 샵 1번 유너리와 바이너리에 대한 익명 이너 클래스를 한 번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생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너리랑 바이너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입력과 출력이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은 T고 출력이 R인 그런 펑션, 그러니까 T의 입력을 받아서 R로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펑션인데, 자, 여기 있는 그 유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펑션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펑션인데 T를 받아다가 내가 T로 바꿨습니다. 다시요. T를 받아다가 T로 바꾼 형태. 이 형태가 바로 유너리 오퍼레이션이에요. 유너리 오퍼레이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쓸게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이름을 쓸게요. 인터페이스 이름을.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t와 t라고 하는 것이 입력과 출력의 타입이 같을 때, 그때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쓰고요. 이때는 t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요지는 펑션의 결국에는 특이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 하나, 입력과 출력이 같은 형태가 유너리 오퍼레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에 있는 메서드 이름도 똑같습니다. 펑션에서는 apply였잖아요. 유너리 오퍼레이터도 apply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유너리 오퍼레이터. 타입을 인티저라고 할게요. 그럼 이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결국 나는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는 꼴이 되는 거죠. 입력과 출력이. 자, 그러면 new unary operator. 자, 인티저 하고 나서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메서드 추가하겠습니다. apply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펑션에서도 apply라고 말씀드렸죠. 왜? 유너리 오퍼레이터가 펑션의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인티저를 받아다가 인티저로 리턴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인티저니까 인티저를 받아다가 인티저로 리턴하는 꼴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t 곱하기 2 그냥 값만 2배 해서 리턴했어요. 그럼 인티저에다가 곱하기 2 해도 어차피 인티저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유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펑션에서 입력과 출력의 타입이 같은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이가 들어갔네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스트링이라고 해볼까요? 이번엔 스트링.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니까 BO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new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써야 되겠죠. apply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T에 지금 T라고 써놨네요. 자, 스트링 집어넣습니다. 여기 다 T로 바뀌어서 다시 추가할게요. 이 부분을 apply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뭐가 다르냐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은 스트링 타입이고 출력도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꼴인데 입력이 두 개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바이 펑션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바이 펑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바이 펑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바이 펑션에서 스트링 이 세 개가 다 스트링인 케이스가 바로 바이 유너리 오퍼레이터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앞에 거 펑션을 이해하시면 여기 거 이해하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true에는 어차피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은 스트링이니까 t 플러스 u를 그냥 리턴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삭제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두 개의 유너리 오퍼레이터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 대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람다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골뱅이 1번 기본형입니다. 자, 위로 좀 올리고요. 자, 기본형은 마찬가지로 유너리 오퍼레이터랑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위에서 썼던 걸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건 그냥 곱하기 2 해서 리턴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개를 연결해서 그냥 호출한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번에는 위에 거 이렇게 카피하지 않고요. 바로 람다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거 코드 그대로 그냥 카피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거 U라고 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너리 오퍼레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은요, 제가 value라고 하는 값을 하나 줘서, 자, value. 물론 여기다가 t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number라고 쓰던 value라고 쓰던 참조 변수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value를 집어넣게 되면 그 value에다가 곱하기 2한 값을 리턴해라.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스템에서 아웃점 프린트 라인 해놓고 유너리 오퍼레이터 1에다가 점을 땅 찍으면 여기에 어떤 메서드가 있어요? apply라는 메서드가 있죠. 이 apply가 메서드가 있을 거고요. 매개 변수로는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출력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apply 하고 나서 인티저로 여러분들 5라고 하는 값을 줬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1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apply라고 하는 메서드는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나면 거기다가 곱하기 2라고 하는 값으로 출력을 할 테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중괄호가 하나가 사라져 있네요. 중괄호 추가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자, 이번에는 스트링을 입력 출력으로 갖는 것으로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두 개의 값을 받아다가 하나의 값으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value라고 또 할까요? value 1, value 2. 자, 얘네들은 다 스트링입니다. 자, 이걸 받아다가 실제로 리턴할 때는 value 1 플러스 value 2 이렇게 호출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스트링 두 개 받아다가 스트링을 두 개 연결해서 호출해라라고 하는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이번엔 value라고 하는 변수로 쓴 것 뿐입니다. 그럼 똑같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BO1이라고 하는 놈도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O1으로 바뀔 거고요. 어플라이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를 스트링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 하세요 라고 써볼게요. 그럼 출력 결과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두 개가 연결돼서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럼 여기 10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잘 나왔는지 출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10 잘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안녕하세요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냥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쓴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는 동일하겠죠. 위에선 지금 호출을 안 했는데 위에 있는 것도 메서드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익명 이너 클래스로 사용하나, 자, 익명 이너 클래스로 사용하나, 람다식으로 표현하나, 결과는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한 줄만 띄워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형을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장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확장형입니다. 자, 그럼 유너리부터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유너리랑 바이너리 둘 다 공이 확장형에서는 여기 있는 제네릭 타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장형이라고 하는 건 요게 그냥 딱 고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트 유너리가 있고요, 롱 유너리가 있고 바이너리 유너리가 있습니다. 자, 인트 유너리 오퍼레이터 UO3, UO2는 나머지는 넘버를 받아다가 람다식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인트 유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트 값으로 고정된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num 곱하기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일한 타입만 바꾸는 거니까 인트를 인트로 바꾼 거가 되는 거겠죠.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는 롱 유너리 오퍼레이터고요. 하나는 더블 유너리 오퍼레이터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추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num 더하기 20 롱. 이거 롱을 받아서 롱으로 바꾸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더블을 받아서 더블로 바꿀 거니까 10.0이라고만 바꿀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유너리 오퍼레이터 2, 3, 4 이렇게 바꿀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롱이 롱으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더블이 더블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얘는 이 값들이 각각 얘는 인트, 얘는 롱, 얘는 더블로 들어올 거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가 진짜로 인트, 롱, 더블로 나간다는 거는 금방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죠?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 out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UO2는 2에 apply, 이제 as int가 왜 붙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10. 자, 그러면 이번에는 system.out.println UO3.apply as long이 되겠죠. 이번에는 20L이라고 집어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system.out.println UO4.apply as double이 될 거고요. 이때는 30.5 이렇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결과는 첫 번째 거는 20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네요. 더하기가 아니라. 그럼 100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40이 나오겠네요. 20을 더한 거니까. 자, 세 번째 거는 10을 곱한 거니까요. 305.0이 나오겠죠. 305.0. 자,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네, 마지막 세 개가 140, 305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sys
줄간격만 좀 바꿀 거고요. 여러분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로만 바꿔보겠습니다. 확장형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바이너리라고만 바꿀 거고요. 여기 B로만 바꿀 겁니다. 자, B. 자, BBB라고 다 바꿨고요. 얘가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롱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유너리 대신에 바이너리만 바꿔주면 결국엔 같은 형식입니다. 네, 여기 바이너리라고 바꿨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추가를 하고요.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공이 값을 넘1, 넘2로 바꾸겠습니다. 넘만 집어넣었던 거를 넘1, 넘2로만 바꿀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넘1 뭐 더하기 넘2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넘1 곱하기 넘2. 자, 세 번째 거는 넘1 나누기 넘2라고 썼습니다. 결국에는 두 개 같은 타입끼리, 같은 타입이 들어올 테니까 같은 타입끼리 나누기를 한 거니까 결과는 같은 타입이 나올 겁니다. 다만 여기 더블 B04라고 하는 놈 잘 써줄 때 두 번째 거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안 되죠. 예외 발생할 테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는 어차피 내내 동일할 거고요. apply as int long 더블 동일할 거고 값만 두 개씩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0. 그 다음에 20L, 10L.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0.2, 12.0.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각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건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0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200이 나오겠네요. 세 번째 거는 두 개를 나눈 거니까 뭐 나누면 나눈 값이 나오겠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300, 두 번째 거 200, 세 번째 건 3.35가 나오겠네요. 3.35. 한 줄 띄우는 것만 사이에 띄우겠습니다. 여기 사이에. 자, 최종적으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유너리 오퍼레이터와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펑셔널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바 API가 제공하는 함수 인터페이스로 총 5가지를 알아본 겁니다. 컨슈머,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프리디케이트, 펑션, 유너리,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인데 여기 오퍼레이션이라고 썼네요. 이름 바꿀게요. 혹시라도 TER로 바꾸겠습니다. TOR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이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API 문서 보시게 되면 이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저기에 정말 많은 매개 변수로 사용됩니다. 매개 변수로 컨슈머가 온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컨슈머 타입의 객체를 생성해서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람다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